이번에는 활령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활령은 활령전기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서포터 같은 개념으로 컨텐츠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보면 파랑, 그다음에 빨강, 보라색 활령이 있습니다. 활령전기 각각의 맵에서 몹들이 이제 어떤 색깔의 프로텍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활령의 색깔이 결정되게 되고요. 몹이 파란색 프로텍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 파란 활령을 쓰게 되고, 빨간색 프로텍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빨간 활령을 쓰게 되는 식이죠. 일단은 활령 중에 이 란디우스, 셀파닐, 베르나르트 활령은 제가 설명해서 제외했습니다. 이 활령들은 이제 시즌2, 그러니까 요 뒤집힌 환상, 여기를 들어가야지 해금되는 활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킬 예시 영상, 예를 들면 뭐 이런 물정령의 보호나 맑은 급류, 이런 스킬 예시 영상은 제가 따로 찍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말로만 떠들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활령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활령들 메커니즘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 활령전기 영상들을 보면은 이 활령 스킬들이 하나같이 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광 한 번 때리면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킬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 좀 복잡한 패시브형 스킬들이 있어요. 뭐 쉘이나 아니면 이런 보젤 같은 거, 요런 활용만 제가 좀 짚어주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파란색 활용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고유 스킬과 일반 스킬이 있습니다. 요 고유 스킬과 일반 스킬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예전에 올렸던 활용전기 가이드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모든 석판을 찍어서 풀강인 상태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신처럼 뭐 수치나 이런 스킬 범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이 스킬들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 파란색 활용은 자체 성능에 있어서 이제 방어 관련 서폿에 특화되어 있어요. 방어나 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능이 가장 떨어집니다. 제일 안 좋은 활용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활용 전기를 공략할 때 이 파란색 프로텍트를 가진 몹들이 나오는 맵이 이 빨간색이나 보라색 같이 그렇지 않은 맵보다 더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이 활용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유 스킬을 보게 되면 장착 영웅 행동 종료 시 주위 2칸 내 다른 아군 부대 디버프 2개 제거, 그리고 지력의 2배만큼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그 리아나, 우리가 아는 그 리아나 캐릭터와 거의 동일한 고유기입니다. 스킬의 경우 이 물정령의 보호 스킬을 보면은 아군 1부대에 물의 축복을 부여하고, 뭐 공격하여 전투 진입 시 받는 피해 감소랑 전체 아군의 생명을 시전자 지력의 3배만큼 회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버프가 걸린 캐릭터는 행동 종료를 할 때마다 맵 전체 캐릭터에게 힐을 주게 됩니다. 이 환령의 스탯은 이 환령을 장착한 캐릭터의 스탯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만약에 지력 2000짜리가 이 환령을 끼게 되면 리아나의 환령도 지력 2000이 되는 거고요. 지력 3000인 캐릭터가 착용을 하게 되면 똑같이 지력 3000이 되겠죠. 이 활용전기 초기에는 공격과 지력 스탯 보정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아나 같은 활용을 지력 캐릭터가 아니고 공격력 스탯을 주력으로 하는 캐릭터가 끼게 되면은 이 생명 회복 옵션 같은 게 아예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력이 낮으니까. 근데 얘들이 어느 순간 잠수함 패치를 해서 이게 다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즈사 고유기 생각하시면 돼요. 공격력이랑
지력이 이제 동일한 스탯으로 이렇게 보정이 되면서 이런 거 다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셈이고요. 이 리아나 고유기를 볼 때 리아나 활용은 기동성이 좋은 캐릭이 착용을 하게 됩니다. 뭐 애쉬엔 같은 캐릭터들 있죠. 그래야 그나마 이 고유기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이 3코스트 활용, 이거 보면은 소환 스킬, 요게 3코스트란 얘기거든요. 3코스트 활용들의 공통점으로는 소환 시 영구적으로 원소의 힘 회복 속도율 2점을 상승시켜줘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원소의 힘 회복 속도율 증가에는 그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3코스트짜리 활용을 반복해서 소환함으로써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활용전기 공략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이 3코스트 활용들만 이렇게 패시브 스킬이 존재합니다. 6코스트, 9코스트 캐릭터들은 패시브가 없고 다 액티브예요. 근데 3코스트 활용의 패시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옵션이 원소의 힘 회복 속도율 1.09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하지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조건을 안 채워서 이 옵션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이 소환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상승 포인트만으로 공략을 하는데 전혀 지장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런 복잡하게 원소 스택을 쌓는다, 이런 12개 이상의 버프를 보유해야 된다, 이것도 막 원소, 요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소환하고 요 스킬 쓰고 들어가면 돼요. 자, 헤이는 이제 고유 스킬을 보면은 장착 영웅 행동을 종료할 때마다 지력 5%라고 되어 있죠. 장착 영웅의 지력을 뻥튀기 시켜줍니다. 따라서 출전 캐릭터 중 마법 딜러 캐릭이 착용하는 게 맞겠죠. 공격력은 안 올려주고 이 지력만 올려주기 때문에 물리 딜러가 이 헤인 활용을 착용하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스킬을 보면은 간단해요. 그냥 범위기입니다. 3개의 직선상이 있는 적군을 공격해 범위 피해를 부여하고 다수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애냐 광역기 있죠. 그런 스킬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패시브는 마찬가지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거는 이 헤인, 소니아, 젤다, 요 3코스트 활용은 그 옵션이 있어요. 이 시즌 활용전기 시즌2를 진입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이 활용을 2차적으로 강화를 하게 되면 최초 소환은 원소의 힘을 소모하지 않는다는 이 능력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첫 턴에 리아나를 먼저 소환하게 되면 얘는 소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헤인을 먼저 소환을 하게 되면 최초 소환은 원소의 힘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첫 턴에 같이 소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헤인, 소니아, 젤다는 무조건 시즌2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가장 처음에 소환해야 되는 활용이에요. 그래야 다른 색깔의 활용을 마저 소환하고 이 원소의 힘 회복 속도율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그런 지식입니다. 루나는 파란색 활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성능의 활용이에요. 핵심 스킬은 이겁니다. 이 파도 따라 전진. 보면은 그냥 행동은 완료한 아군 부대 2개를 재행동시켜버려요. 아무 조건도 없고 예열도 없습니다. 그냥 계약신 중에 프리가처럼 아군 이거
범위도 맵 전체거든요. 그냥 아군 부대 2개 아무거나 선택해서 어기인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설명이 끝인 활용입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범인 의 부대 프로텍션 부여 이런 거는 사실 수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어차피 이거 한 대 맞으면 그냥 다 까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디버프 면역 이것도 만약에 맞고 나서 프로텍트가 까인 상태로 디버프가 들어오게 되면 이 디버프 면역도 없는 셈이고요. 워낙에 수치가 미미해서 사실 광역기 한 대만 맞아도 바로 다 박살나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고유기도 보시면은 뭐 받는 피해 마이너스 20%, 뭐 부대 최대 생명의 10%만큼 피해를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옵션이 있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어요. 파란 활용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다 이렇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데미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옵션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이 재행동 요거 딱 하나 보고 쓰는 활용이 이 루나입니다. 레오는 유일하게 딜과 관련된 이 딜찍 옵션을 가진 파란색 활용이에요. 고유기를 보면은 전투전 이동한 칸수마다 이 최대 생명의 최대 100%를 방어할 수 있는 이 보호막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레온 활용은 대개 핵심 딜러가 착용을 하게 되고요. 이 파도 소환 요게 레온의 핵심 스킬입니다. 아군 2명에게 풀피 상태일 때 최대 150%까지 피증 버프를 줘요. 모든 활용이 마찬가지인데 이 활용이 주는 버프는 버프 지속시간 감소 없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재행동을 할 때 버프 턴수 감소가 없는 캐릭터들은 실질적으로 2턴 이상의 효율을 내게 되고요. 이 영랑의 청룡 스킬은 뭐 범인의 아군한테 부활 버프를 주기는 하는데 딱히 실용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를 써야 될 정도로 막 아군이 여러 번 죽고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나온 활용전기 맵 중에서는 없어요. 그 정도의 맵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그냥 없는 것보다는 낫지 요 정도예요. 란디는 앞서 말했듯이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덱에서 핵심 딜러는 레온, 마법 딜러는 헤임, 고기동 딜러는 이 리아나, 루나는 그냥 아무나 착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빨간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 활용은 이제 최소한 파란색 활용보다는 조금 더 딜 쪽에 특화되어 있어요. 티아리스 먼저 보시면 앞서 말했듯이 이 3코스트 이 활용 3코스트 활용들의 이 패시브 스킬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불정령의 진격 스킬을 보면 해당 스킬의 쿨타임 마이너스 5 스킬 쿨 감소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스테이지 초반에 광역 캐릭한테 이 버프를 줘서 광역기 쿨타임을 초기화 쓰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버프예요. 그리고 스테이지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후 보스몹이 나왔을 때 핵심 딜러한테 이 버프를 주고 스킬을 초기화시켜서 이제 딜찍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괜찮은 고성능의 버프입니다. 고유 스킬을 보면은 주위 2칸 내 다른 아군에게 광역 스킬 피해량 15%라는 버프를 줘요. 이거는 본인한테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역 요원을 제외한 다른 캐릭터 아무거나한테 장착시킨 후 광역 요원한테 이 버프를 준 상태로 이 불정령의 진격 스킬을 걸어주고 싹 청소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이 티아리스 활용의 운용 방식입니다. 소니아는 뭐 마찬가지로 요 패시브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아까 말했듯이
시즌2 들어가면 각 전투 중 첫 소환은 원소의 힘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먼저 소환해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스킬을 보면은 이 피어난 홍련이라는 스킬이 자신의 주위 다석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적에게 범위 피해를 주고 받는 범위 피해를 증가시켜줘요. 그러니까 소니아를 가장 처음에 소환한 다음에 이 소니아로 먼저 광을 때리고 그 다음에 내 캐릭터 중 이제 광역 요원이 진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운용 방식이겠죠? 그냥 깔끔하게 싹 다 녹일 수 있습니다. 고유 스킬을 보면은 소니아 환령을 장착한 캐릭이 적을 잡게 될 경우 공격이 최대 20%까지 뻥튀기가 돼요. 공격 지력 플러스 10% 최대 2회 누적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소니아를 착용하는 캐릭은 출전 캐릭 중 서브딜 역할을 담당하는 캐릭이 맡게 됩니다. 서브딜이라는 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데미지, 이 딜량이 두 번째로 강한 캐릭터한테 주면 됩니다. 자, 쉐리 활용은 이 고유 스킬이 핵심이에요. 장착 영웅이 한 번의 공격으로 5명 이상의 적군에게 피해를 입히면 재행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건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광역 요원이 끼는 활용이에요. 이건 다른 캐릭터가 안 낍니다. 그냥 무조건 광 때리는 캐릭터가 껴야 돼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졸대도 각성기를 쓰고 나서 이제 후속 광이 있기 때문에 이졸대도 착용해 볼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광역 요원이 낍니다. 대표적인 게 비리아, 빅멜 요런 캐릭터예요. 이런 캐릭터들, 이 비리아나 빅멜은 사실 맵이 이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보라색이든 간에 무조건 이거를 고정으로 씁니다. 어차피 해당하는 색깔의 활용은 4개만 있으면 돼요. 3코스트 활용 2개에 6코스트, 9코스트 하나 요렇게 4개만 있어도 모든 스테이지가 클리어 가능합니다. 굳이 파란색 프로텍트라고 해서 파란색 활용을 5개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프로텍트의 색깔이 짬뽕 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짬뽕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비리아나 빅멜 같이 광역 위주의 캐릭은 무조건 쉐리를 고정으로 쓰게 돼요. 얘는 그래서 거의 99% 출전율을 보여줍니다. 이 화염의 확산 스킬을 보게 되면 스킬 범위 3칸에 고정 피해까지 추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광역기가 더럽게 세집니다. 비리아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캐릭터 가이드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비리아가 고유 스킬로 인멸을 선택하면은 스킬 범위가 줄어들어요. 근데 그 줄어든 스킬 범위를 완벽하게 커버쳐줍니다. 비리아의 단점 자체를 없애주기 때문에 정말 이 활용전기 한정으로는 미친듯한 포텐이 나와요. 비리아가. 그리고 이 열정을 부여한다고 돼있죠. 요동치는 화염 스킬을 보면은 전장에 있는 열정을 가진 아군이 다시 행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 버프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재행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루나의 스킬처럼 즉각적인 재행동은 불가능하지만은 첫 턴에 이 열정으로 예열을 하고 그 다음 턴에 2명의 캐릭한테 어게인을 줄 수 있는 그런 고성능의 활용입니다. 공격 지력도 40%씩 이제 뻥튀기를 시켜주기 때문에 데미지가 상당히 올라가게 돼요. 에린 활용은 이 고유 스킬을 먼저 보게 되면은 적을 3마리씩 잡을 때마다 장착한 영웅의 공격력 지력이 5%씩 뻥튀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 에린 활용을 장착한 영웅이 굳이 안 잡더라도 그냥 맵 자체의 몹수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한 보스 잡을 때 정도가 되면은 막 6스택, 7스택 이렇게 누적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막 35%, 30% 이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구 지속입니다. 소니아는 최대 20%의 3턴만 지속이 되지만 얘는 그거보다 실전 수치가 높고 영구 지속이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착용해야겠어요. 댁에서 가장 강한 핵심 딜러가 이 에린 활용을 착용해야 되겠죠? 스킬은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 화염필드 스킬을 보면 전장의 모든 적을 스킬 목표 위치 근처로 텔레포트 시켜요. 그러니까 맵에 존재하는 모든 캐릭터를 이 아군 진영 바로 앞으로 배달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몰아서 한 방에 싹 잡는 거죠. 이 축적된 분노 스킬은 그냥 굉장히 단순한데 그냥 첫 턴에는 무조건 이걸 써요. 에린 같은 경우에는 첫 턴에 무조건 이걸 써서 적 프로텍트 싹 날리고 아군 진영 앞에 소환해서 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턴에 그냥 죽창기예요. 죽창기 보면은 개수 2배짜리 죽창기이기 때문에 데미지는 상당히 나오는 편입니다. 에린은 사실 요 스킬이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 딜러가 낀다, 요 스킬로 배달이 가능하다, 그거 하나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빨간색 활용 정리하겠습니다. 티아리스는 그냥 아무나 끼면 돼요. 소니아는 딜이 두 번째로 강한 서브 딜러 아무나 끼면 됩니다. 쉐리는 광역 요원이 끼는 활용이고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리아나 빅메리예요. 에리는 덱에서 가장 강한 핵심 딜러가 착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보라색. 이 보라색 활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라색은 사실 얘들이 디버프 특화라고는 하는데 근데 얘들이 진짜 딜찌개 특화된 활용이에요. 뭐 이런 레온이고 뭐 에린이고 쉐리고 나발이고 얘들이 진짜입니다. 얘들한테는 진짜 안 돼요. 얘들이 이 보라색 활용이 진짜 성능 캐들입니다. 이 보라색 활용 스킬 설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있어요. 번개의 축복이거든요. 번개의 저주. 이 번개의 저주는 1스택당 방어 마방을 5%씩 감소시켜요. 20스택만 누적이 돼도 100% 감소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적이 뭐 방어력 버퍼가 좀 들어갔어요. 근데 최대가 40스택이죠. 200%까지 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적이 뭐 방어력 마방을 뻥튀기 시키고 나발이고 그냥 몹의 방어력을 이 보라색 활용들은 0까지 깎아버립니다. 딜 자릿수가 달라져요. 만 단위 데미지 박히는데 막 10만 박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이멜다 먼저 보게 되면은 고유 스킬로 주위 두 칸 내 캐릭터한테 저주의 명령이란 버프를 부여를 해요. 이 버프가 부여된 캐릭은 공격하여 전투 진입 시 적에게 2스택 번개의 저주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 중에 이 번개 정령의 법령을 보면 또 4개를 중첩시킬 수 있게 해주는 버프를 줘요. 그러니까 이 고유기와 스킬 2개를 적용받은 캐릭은 한 번 몹을 때릴 때마다 6스택의 번개의 저주 정립이 가능하고 다시 말하면 몹 방어력의 30%씩 깎는 겁니다. 한 번 때릴 때마다요. 이 보라색 활용들은 사실 3코스트 활용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성능이 정말 하나같이 다 미친놈들입니다. 이거 이 고유기는 본인은 적용 불가하기 때문에 딜러가 아닌 다른 캐릭터 아무한테 착용시키면 되고요. 자, 젤다를 보면은 이 고유 스킬에서 장착 영웅이 전투 진입 시
적 부대가 디버프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주는 피해량 30%를 줍니다. 이 디버프는 저주 스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건 없는 피증 30%인 셈이에요. 이 수치가 사실 에린 정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핵심 딜러가 착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뇌광 습격 스킬을 보게 되면 죽창기에 1.4개수를 가진 죽창기고요. 치명타 확률을 30%를 올려줍니다. 이 옵션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냥 보스한테 한 대 박아주면은 방어력도 0되고 치명타도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좋아 뒤지겠죠? 보스가 이런 식으로 하나같이 진짜 굉장히 강력한 활용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각 전투 중 첫 소환은 원소의 힘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멜다보다 먼저 소환이 되어야 되는 그런 활용이고요. 알테밀러 활용을 보면 고유기는 전투 진입 전 공격 증가입니다. 최대 4스택에서 공격 20%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지력 스탯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마법 딜러가 이런 거 끼면 안 되겠죠? 수치상으로는 피증 30%를 올려주는 젤다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덱에서 그냥 물리 딜러가 이 활용을 착용하면 되고요. 이 요란한 번개 지배 스킬을 보면은 소환될 때와 턴 시작 시 각인 3스택을 누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각인 스택 수와 동일한 스택에 번개의 저주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활용을 소환하고 다음 턴에는 3스택, 소환될 때 3스택, 다음 턴에 3스택에서 도합 6스택의 번개 저주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요란하는 번개의 급습 스킬을 보면은 이거 2.0개수예요. 에린하고 똑같습니다. 에린 죽창기랑 똑같고 전투 전 적군에게 번개의 저주 5스택을 부여해요. 적군이 보유한 디버프 한 개당 이번에 준 피해량이 20%씩 최대 200%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디버프가 10개 발려 있으면 최대 피증을 적용받는다는 얘기고, 이 요란한 번개 지배 스킬과 같이 볼 때 소환한 다음에 이 스킬을 먼저 쓴 다음 턴에 죽창기를 받는 게 요 피해량 버프를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 딜 수치는 가장 높아요. 근데 실전 들어가 보면은 이 알테 죽창기가 굳이 이 200% 풀로 안 받아도 더럽겠습니다. 그냥 10만 단위로 막혀요. 이 데미지가 소환하자마자 그냥 바로 갖다 박아도 이 번개의 저주 5스택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죠. 100%는 피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환해서 그냥 바로 이 스킬 쓰는 경우가 많아요. 소환해갖고 바로 네임드 하나 뚝배기 깨고 시작하는 경우가 실전에서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상황에 맞춰서 어떤 스킬을 먼저 쓸지 그 타이밍을 이 유도리 있게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젤 활용은 고유기를 보면 장착 영웅이 적군에게 피해를 입힌 후 3스택 번개의 저주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죠. 다시 말하면 타수가 많은 캐릭이 유리합니다. 이미르 같이 재행동 횟수 자체가 많은 캐릭이 끼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미르가 이 이멜다 버프 이거랑 이거 두 개 다 받은 상태에서 보젤 활용을 착용한 다음에 얘를 소환하고 나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미르가 두 번 때리잖아요. 제 행동이 보통은 터지기 때문에. 그럼 저주가 24스택이 쌓입니다. 그냥 개 또라이예요. 24스택이면 이미르가 한 번 행동한 것만으로 이미 보스의 방어력이
0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둥의 강림이란 스킬이 보젤의 핵심 스킬이에요. 보면은 주의 3칸 범위 내 활령이 아닌 아군 유닛이 공격하여 전투 진입 시 목표에게 3스택 번개의 저주 스택을 부여합니다. 이것도 있지만은 핵심은 그거예요. 전투 종료 후 추가 행동 1회 가능, 즉 재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이 스킬은 보젤 기준으로 주변 3칸 내 아군이 재행동을 하게 해주는 그런 스킬이에요. 보면은 최대 3회까지 누적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최대 3회까지 누적 가능하다는 얘기는 재행동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3개로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딜러 3마리 재행동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인 그런 운용 방식이겠죠. 이 천둥의 위압 스킬은 피해량을 진짜 미친놈 마냥 증가시켜줍니다. 만약에 보스한테 저주 스택이 40스택, 풀 스택이 부여됐다고 한다면 피해량이 240%부터 시작이에요. 거기다가 이 저주 스택 말고 다른 디버프들 있죠. 일반 디버프들. 이런 것들도 포함하면 막 300%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레온 활령의 이런 150% 이런 거랑은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그 제 활령 전기 중에 그 1-42인가? 이 번개술의 존자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 보젤이 소환됐을 때 딜뽕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체감이 가능합니다. 그냥 한 60만, 70만 요 정도 체력을 가진 보스들은 그냥 한 방에 뚝배기 다 깨버릴 수 있어요. 데미지가 진짜 미쳐 돌아갑니다. 이 보젤도 마찬가지로 핵심 딜러가 착용을 하게 돼요. 보젤하고 요 젤다 중 핵심 딜러가 어떤 성향의 캐릭터인지 그걸 판단해서 유도리 있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라색 활령 정리하면 이 이멜다 활령은 아무나 끼시면 되고요. 젤다 활령은 핵심 딜러, 덱에서 가장 강한 핵심 딜러. 알테밀러는 덱에서 두 번째로 강한 서브 물리 딜러가 착용하면 되고요. 보젤도 젤다와 마찬가지로 덱에서 핵심 딜러가 착용을 하게 됩니다. 베르나르트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활령들 한번 전체적인 사용법 알아봤는데요. 이게 란디우스, 셀파닐, 베르나르트 얘네는 사용해볼 상황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베르나르트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괜찮거든요. 이 보젤만큼은 아니어도 얘도 딜뻥이 상당한데 이 란디우스, 셀파닐 얘네는 얘네 9코스트예요. 다 란디, 셀파닐, 베르나르트 다 9코스트 활용인데 이 둘은 이 9코스트 활용 치고는 성능이 너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레온, 에린 이거 쓰지 이 란디, 셀파닐은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맵이 해당하는 색깔, 그 프로텍트의 색깔 활령 4개랑 쉐리 이렇게 5개로 출전한다고 이 활령전기 활령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